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인생의 달콤한 성공 지향을 위한 지침서, 성공을 꿈꿔라. 빌타자르 그라시안 저, 레나드 게이 편저, 김영근 옮김, 도서출판 예가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1장 성공의 지름길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양극단의 만남을 활용하라. 예의나 안면을 익히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온화한 사람과, 직선적인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과, 절도를 잃기 쉬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좋다. 이 세상은 상호 대비되는 사물들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진다. 구체적인 사물의 세계가 상호 대비되는 사물들로 인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도의의 세계 역시 대비 개념들로 인해 더욱 위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친구나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상호 대비 개념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양극단이 만남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유익한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주변 사람들의 인격적 결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보기 싫은 얼굴도 습관을 들여라. 직장에서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은 이런 타협적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다. 시장에 가보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짐승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 짐승들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짐승과 대면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가지 지혜이다.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겠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그러진다. 나아가서는 불쾌감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 나중에는 싫어하는 상대방을 보아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손잡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하라. 원인을 알면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동기는 언젠가는 표면에 떠오른다. 상대방의 표정에 주의를 기울여라.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해독하라. 눈썹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이야기하는 태도 등은 상대방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물론 얼굴 표정이 선량해 보인다고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프게 웃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굳은 표정을 지닌 사람은 선의를 무시하는 삐뚤어진 사람이다. 마음이 비비 꼬인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발목에 그물을 치려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극성스럽게 수다를 떠는 사람의 말은 대개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이성보다는 감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말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정직한 상대를 밀어내면 명예롭지 못하다. 남에게 교활하다는 말을 듣지 말라. 가령 지금 세상에서 때로는 사기를 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게으르게 살기보다는 분별력을 갖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양심을 죽이며 떨고 사느니 지혜를 무기로 존경받고 사는 편이 훨씬 낫다. 평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날개를 갖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 가장 좋은 묘책은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유별나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신용한다. 겉만 번지르게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신용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는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면접을 받는 구직자는 예상되는 질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선전포고가 없는 임기응변과의 싸움이다. 이쪽이 발빠른 질문에 상대방은 신중하게 대처한다. 상대방의 답을 들으려면 질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외의 방법이 사용되면 더욱 복잡한 판단력이 필요해진다. 광물과 야채의 성분을 알아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와 성질을 알아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아주 미묘한 일이다. 금속은 소리를 내어 그 속성을 알아낼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술을 통해 그 사람의 성질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거울로서 마음의 작용을 비추어 준다. 사람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날카로운 통찰력과 기민한 이해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전체성을 개개의 요소로 나누어 사람을 분석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재능이다. 상대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자신의 평판은 나빠진다. 이판사판일 경우에 정당하게 싸우는 사람은 드물다. 평소에는 포근한 온정미가 넘치는 사람도 야심적인 경쟁 상대를 만나면 갑자기 저돌적인 투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대결 의식은 예절이 덮어둔 상처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의 평판에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된다. 원래 경쟁의 목표는 상대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로 이성을 잃고 싸우다 보면 지나간 과거의 개인적인 약점을 들추게 되고 끝내 먼지 같은 스캔들까지 파내려 간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물불을 안 가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차용하게 된다. 칼을 빼어들기 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사랑한다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그 결과까지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대에게는 일침을 가할 기회를 기다려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란 인위적으로 쉽게 오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을 괴롭히는 상대에게 일침을 가할 기회는 자연스럽게 오기 마련이다. 말의 화살 끝에 복수의 집념을 싣고 기다려라. 당신이 냉정을 되찾아 사격의 자신감이 붙으면 그 화살을 상대방의 양심을 향해 쏘아라. 상대가 가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과 때를 고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무슨 일이든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된다. 미숙한 사람은 빨리 결정한다. 성숙한 신중함을 말하고 성인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조차 신중하게 성찰한다. 쉽게 믿지 말고 쉽게 마음에 두지 마라. 남이 하는 말을 즉석에서 따르는 것은 분별 없는 행동이다. 언행에는 허풍도 있고 거짓도 있다. 거짓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더욱 해롭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성의를 무턱대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이를 무례하다고 느끼고 치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 가운데에서도 실수하는 일이 잦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세련된 몸가짐이 필요하다. 몸짓과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품격이 높게 느껴진다. 이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디를 가나 눈에 띄이며 순식간에 존경심을 불러 모은다. 세련된 몸가짐은 태도 구석구석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얼굴 표정, 걸음걸이, 말씨, 제스처,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까지도. 경쟁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곧 위대한 승리이다. 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우아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었을 때는 더욱 위대하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어 나가라. 상대방에게 맞추어라. 이것은 프로테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갑할 수 있는 변장술과 예언력을 가진 바다의 신의 지혜이다. 학자를 대할 때엔 학자에 맞추어서, 성인을 대할 때에는 성인에 맞추어서 처신하는 것이다. 이런 재치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방법이다. 누구든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호감을 갖게 마련이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여 그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이 근엄한 사람이든 아니면 명랑한 사람이든 간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을 하여 자신을 바꾸어 처신하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할 사람은 더욱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즐거움을 주기 위한 생각으로 한 일이 반대로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 상대를 좋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도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지 못한 탓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대접할 생각으로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시키는 일도 있는 법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온갖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오히려 지겹고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기쁘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좋은 목적에도 상대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감사할 리가 없고 선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상대방을 칭찬해 준다는 것이 그를 모욕하는 결과가 되면
그것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거침없이 나오는 유창한 말로 남을 재미있게 해주려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도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시시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지혜를 빌려라. 모르는 일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것이든 빌린 것이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각심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 척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바보라는 병을 고치는 약은 없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만 버린다면 현명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사려 분별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다. 바로 앞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우러러 받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신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비탄하기도 한다. 남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위엄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조언을 잘 했을 때 한층 더 높은 평가를 얻을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